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와, 정말 숨가쁘네요. 특히 한미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이고 또 국내 정치 상황도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뭔지 또 그 의미는 뭘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긴박한 건 한미 무역 협상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협상단이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는데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정말 딱 하루 남았네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정말 살얼음판이죠. 구윤철 부총리가 미 상무장관하고 연일 협상 중이고요. 오늘 밤에는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 재무장관하고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단한테 당당하게 임하라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대통령까지 직접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힘을 실어주려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까지 워싱턴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재계 총수가 투입된 거라니 이건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나선 그야말로 팀코리아 총력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 테이블에 정말 많은 게 걸려 있다는 의미겠죠.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산업들,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랑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대한 고비예요. 이렇게 바깥 상황도 어려운데 국내 정치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이른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쟁점 법안들 놓고 여야가 완전히 평행선이네요. 네, 민주당은 이 법안들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막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팽팽하군요. 네,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 거냐 이걸 두고도 지금 수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을 또 내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들을 지원할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면서 공세 수위를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특위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공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내부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 문제도 있죠. 이것도 여야 입장이 다르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강력 규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단 15% 개방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책을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외적인 압박 요인이 국내 정치 갈등하고 맞물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풀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특검 수사 소식들도 계속 나오네요. 그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특검은 이게 좀 조직적인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를 더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요. 이건 정말 파장이 크겠는데요. 네, 특검 수사가 정말 정점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진료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건강 문제로 맞서는군요. 근데 또 압수수색 때 나왔던 김 여사 명품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좀 흥미롭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게 잠겨있던 가방에서 발견됐다는데 글쎄요, 특검은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인지 아니면 뭐 증거를 바꿔치기 했거나 혹시 뇌물과 관련된 건 아닌지 이런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네요.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엔 50%, 인도엔 25%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중국하고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네,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죠. 근데 이런 관세 움직임이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할까 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그대로 묶어뒀군요. 네, 국제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물가가 불안해지니까요. 통화 정책도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경제가 이런 무역 갈등하고 긴축 정책 사이에서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단신들도 좀 보면
북한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괴담 때문에 강화도 관광객이랑 수산물 소비가 확 줄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네. 인천시랑 강화군은 안전하다고 계속 강조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군 전쟁주의부 EMP 방호시설 14곳 중에 13곳이 취약하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네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네, EMP, 그러니까 전자계 펄스 공격에 대비하는 시설인데 이게 부실하다는 거죠. 국가안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군 기밀이라고 또 비공개된 부분이 많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편이 회항한 일도 있었고요. 분실된 배터리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날씨, 기록적인 폭염하고 열대야 소식.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7월 열대야 일수가 118년 만에 최다래요. 그리고 6월, 7월 평균 기온도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이건 정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와, 정말 숨막히는 대외 협상 압박이 있고, 또 동시에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대립과 사법 리스크가 극심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다층적인 위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외부 도전에 직면한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갈등, 또 사회적 논란이 정말 극심하게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뭐랄까, 이런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아갈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이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자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팎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오늘 이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